자,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일이 좀 많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 26년의 11번째 주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늘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이야기밖에는 없죠. 그래서 최근 뉴스가 미해병 2,500명 추가 파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얘기 뿐이죠. 유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긴 해요. 강달러, 초강달러가 됐고, 유가는 100불 돌파했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 돼서 조금 혼자만 독주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 이제 제롬 파월 기자회견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파월에 대해서 이제 괜찮다 이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 요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차단 지금도 열렸는지 닫혔는지 막혔는지 알 수는 없죠. 월요일날 100불 돌파했었고,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유가 널뛰기 시작이 됐고, CPI는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파월 소환장이 기각이 됐다. 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PC가 2.8로 괜찮다 이런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3호 대출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국내는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이런 걸 조금 더 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한테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코스피는 고점 신호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계속 삽니다. 7조를 샀고요. 외국인은 아직도 팔고 있죠.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끊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조금 조정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코스닥 ETF, 액티브 ETF 때문인지는 잘 몰라요. 늘 외국인이 사다가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1조 8천억을 던졌고요. 개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약간 좋지 않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찌됐든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은 분위기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코스피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쭉 내려와서 21선 닿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좀 더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자, 삼성전자는 역시 버티고 있다. 조정받으면서 좀 횡보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49.61%라면 최저일 때가 최근에가 49.56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49.5 정도 되면 6.0 이렇게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올까 하는 것들을 지켜봐야겠죠. 방향이 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장에 다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가 마이너스 1%, 항상에도 거의 마이너스 1%, 항생도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지금 보시면 엔화가 160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1달러에 160엔까지 가버린 거죠. 맞나요? 지금 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엔화가 한국 돈으로 9.4니까 맞겠죠? 그리고 또 위안화는 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비싸집니다. 180원 하던 게 지금 218원 하고 있어서 너무 비싸지고 있다. 이 환율 문제도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환율보다는 지금은 유가를 보고 있는 게 맞긴 한데 환율도 같이 보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저번 주 설명한 것처럼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봐야겠지만 당분간 뭐 조정 하락이 아니겠는가. S&P가 약 고점 대비 5% 좀 넘게 빠져서 5.29% 빠지고 다우랑 나스닥 한 7%, 8% 가까이 빠졌는데 조정장이면 한 15%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 무엇을 살까,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코인은 좀 디커플링이 돼서 약간의 불씨를 태우면서 상승하려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뭐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뭐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죠. 150선, 150주선을 찍고 돌아서고 있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설명했던 거니까 그만 넘어가죠. 금현물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현금화 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보이죠. 고점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다음 주는 당연히 양봉이 뜨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내 금현물 역시 아직은 뭐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상승 무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이거 지금 제가 캡처한 게 아침 일찍 제가 캡처를 하고 뭐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환율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 가파르게 고점을 찍어버렸으면 당분간은 내려올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달러 인덱스도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모양만 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조정을 받는 구간을 지켜봐야 되겠죠. WTI 자, 이번 주는 정말 위로 아래로 120불, 75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99.31불 WTI가 캡처 당시에 이 정도 됐는데 굉장히 높죠. 유가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는 또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유심히 봐야겠죠. 자, 국채금리 역시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10년물 4.2, 그다음에 2년물 3.7 굉장히 높아졌죠. 결국엔 익스트림 피어까지 들어가 버렸다. 익스트림 피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TQQQ를 삽니다. 20 이하에서 저는 TQQQ를 분할 매수해도 좋다. 라오의 어떤 무한 매수복 같은 걸 시작하기에 좋은 구간에 왔다. 또는 분할로 TQQQ를 사서 뭐 이제 또 뉴트럴 가면 다시 다음에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10번, 뭐 수변 이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죠. 뭐 그런 것도 따지면 WTI는 요새는 이런 걸 제가 옆에 써놓지 않는데 100불이 넘어가면 항공주 뭐 제트라든지 항공주 이런 거 사보고 60불 이하면 뭐 에너지주죠. 엑셀이라든지 뭐 에너지 종류 이런 거 사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써놨는데 요즘엔 잘 안 써놓고 있긴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오늘 까칠한 대응을 하려는 게 아닌데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빅스는 35를 좀 넘었다가 이제 다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좀 높죠. 여기도 뭐 SVOL, S볼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 30을 좀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S볼을 좀 사볼 수도 있다. 요런 것 전략들이 좀 있습니다. 꼭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을 취해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뭐를 하겠다라는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지면 무엇을 살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V코스피는 여전히 높습니다. 자, 구리 커머디티도 약간은 금이랑 비슷하게 살짝은 빠지는데 이게 지금 진짜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살짝 받는 척 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자, 고배당주
그동안 너무 높아서 살 수 없었던 고배당주를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일단 DD가 20 이상 빠진 애들 중에는 한국엔컴퍼니가 좀 가장 많이 빠졌네요. 배당이 4.36이고 30%, 아직 포지션이 51 정도라서 좀 높긴 한데 뭐 50 밑으로 빠진다면 충분히 지금도 솔직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포지션이랑 TD가 좋은 거는 일단 삼성화재는 뭐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4.1이면 뭐 사볼 수도 있죠. 사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 한국가스공사는 이 배당이 네이버에서 긁어 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포지션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고 보이죠, 한국가스공사. 아무튼 이런 전략들은 예전에 이제 ISA를 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저 역시 이제 이런 전략을 다시 짜야지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습니다. 투자 성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투자 성과 여기죠. 3월 14일 오전 6시에 제가 캡처했잖아요. 오늘 정말 바빴다니까요. 이거 캡처해놓고 영상 다 만들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 시간에 하죠. 지금 시간이 1시 반 거의 다 돼갔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16.57이라는 전략이 이번 주에는 조금 하락을 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니까. 뭐 코덱스 200이나 코스닥 150 전부 다 뭐 37, 33에서 33, 29로 많이 빠졌고요. 평균 보시면 알겠지만 뭐 5종목의 평균 역시도 많이 한 거의 2% 이상, 3% 가까이 빠졌잖아요.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대형주가 미국 주식이죠. 대형주가 많이 빠졌고, 뭐 반도체는 좀 올랐네요. 그다음에 배당은 비슷하고, 채권이 좀 떨어지고 있고, 골드도 좀 빠졌고, 비트코인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스파이의 추세 모멘텀이 음수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 되면 지금은 당장 주식을 좀 쉬야죠. 매수는 이제는 없죠. 이게 매수가 없다라는 뜻이 이제는 좀 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추세 모멘텀도 안 좋고 우리가 HA 어떤 카나리아군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대충 봅시다. 이거는 이거 뭐예요? 연금은 ISA 계좌가 제가 이제 만기 해지가 되면서 여기 있던 일부 금액을 연금에 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뒤집혀졌다. 전체적으로는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대충 넘어가고, 종목 DD 52주 DD, 종목 수익 50주 DD, 뭐 탐욕 종목만 보시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거 빼고는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이 안 되는 건 원래 ISA 계좌가 있었던 자리에 뭐 기와 과거에 있던 ETF들 몇 개 데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좀 비중을 좀 맞췄고,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젠포트 소형주도 조금 올해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고, 환율 이때가 캡처가 6시 6분인데 1504 4%가 올랐다죠. 연초 대비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죠.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많이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 지금 24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배당 성장도 보유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게 추세라든지 모멘텀이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싶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보유해야지 투자 비중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뭐 0.6%를 사라는 건 결국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결국엔 제가 팔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